뭐 냉미녀, 냉미남 스타일 이런 스타일인데 알고 보니까 내면이 착한 사람이고 거기에 추가로 나를 볼 때 환하게 웃으면서 귀여워진다? 그러면 이프제분들 바로 거기에 빠지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K연애입니다. 오늘은 용감한 수호자 유형으로 불리는 ISFJ 이프제분들의 연애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프제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프제분들은 인성을 꽤 많이 봅니다. 인성은 누구나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프제분들은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인성이 별로면 바로 마음이 식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욕을 입에 달고 산다든지, 가식적으로 착한 척을 한다든지, 어른들에게 막대한다든지, 뭐 평소에 어디 갈 때 직원들에게 막대한다든지, 이런 인성 나쁜 모습들을 보면 팍 식어버리는 게 이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또 이프제분들이 눈치는 겁나 빨라서 억지로 인성 좋은 척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사실 본인 인성이 안 좋다면 이프제랑 잘 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프제는 딱 그 기본적인 매너를 중요시 여기는 거라서 기본적인 것만 지킬 줄 아는 사람이면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프제 분들과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분은 일단 인성이 합격이라고 보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프제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프제 분들은 은근히 얼빠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외모보다 인성을 많이 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외모도 보고 인성도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연애 공백기가 오랜 경우가 많아요. 외모에 대한 허들도 높은데 이쁘고 잘생겼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인성이 나쁘면 바로 손절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프피는 외모를 좀 보는 편인데 특히 겉으로 약간 날카롭거나 차가워 보이는 뭐 냉미녀, 냉미남 스타일 이런 스타일인데 알고 보니까 내면이 착한 사람이고 거기에 추가로 나를 볼 때 환하게 웃으면서 귀여워진다? 그러면 이프제 분들 바로 거기에 빠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프제 분들은 외모를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외모가 자기 기준에서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이성이어도 딱 그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프제 분들은 이성 간에도 친구로 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이프제 분들은 표현 잘하는 성격을 좋아해요. 이프제 분들은 본인이 초반에 소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표현하는 분들과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프제에게는 밀당 같은 거 절대로 하면 안 좋아요. 이프제를 미는 순간 이프제는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치 빠르게 캐치하고 그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라서 어설프게 밀당을 하면 바로 밀려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표현을 어느 정도 부담 없는 선에서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프제 분들은 너무 과한 관심과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세 번째랑 역설적인 면이 있는데요. 이프제 분들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 편이라서 부담 있게 다가오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프제 분들에게는 근처에서 알쩡거리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프제 분들은 관찰력도 좋고 정말 눈치가 빠른 편이라서 당신이 이프제에게 잘해주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티내면서 잘해주지 않아도 근처에서 꾸준히 이프제에게 잘해주면서 예의 바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프제의 호감도가 착실하게 올라갈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프제 분들은 본인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프제 분들과 대화할 때 너무 과도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주 친해지기 전까지 본인의 속 이야기를 잘 안 털어놓는 이프제는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해지면 엄청난 수다쟁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는 절대 본인의 비밀을 꺼내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프제의 속마음을 들으려고 깊은 대화를 유도하면서 질문해서 부담을 주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 이프제는 사소한 걸 기억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친구였던 연인이었든 간에 내가 전에 말했던 걸 기억했다가 챙겨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동하는 편이에요. 평소에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이 감동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프제 분들과 썸 타는 중이라면 이프제 분들이 했던 말들 중에 뭐 취향이나 가고 싶은 곳 이런 것을 정리해서 기록해 두었다가 어느 정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프제는 다정다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 일부러 다정하게 하는 거 말고 평소에 행동에서 매너나 이런 센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프제 분들은 눈치가 진짜 빠른 편이라서 억지로 내가 다정다감한 척하면 진짜 금방 파악하는 편이에요. 약간 이런 다정다감한 센스는 진짜 평소부터 꾸준히 이런 다정다감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단체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분위기 잘 이끌고 모두에게 친절한 이런 것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이프제 눈에서 하트가 나가는 것 같아요.
8번째로, 만약에 이프제가 뭔가를 계획해왔다면 그걸 따라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프제는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어디 갈지 미리 찾아보고 어느 정도 계획을 짜서 오는 편인데요. 이런 걸 고마워하면서 계획대로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당연한 소리긴 한데 이게 은근히 안 지켜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프제가 뭐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딱 왔는데 막상 만날 때 상대방이 즉흥적으로 오늘 더우니까 그냥 원래 하려던 거 하지 말고 우리 빙수나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계획을 바꾸면 이프제는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만약 이프제분과 약속을 잡았다면 만났을 때 혹시 어떤 식으로 하길 원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프제분이 용기 있게 계획을 말했을 때 그 계획에 태클이나 지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K연우입니다. 오늘은 호기심 많은 예술가 유형으로 불리는 ISFP, IFP 분들의 연애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IFP 분들 칭찬해주는 거 좋아해요. 특히 그냥 너 이쁘다, 너 착하다, 이런 단순한 칭찬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디테일한 칭찬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너 덕분에 진짜 분위기 좋았다, 너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 오늘 너가 있어서 진짜 더 재밌었어, 진짜 너는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면 더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이런 칭찬을 들은 걸 생각하는 귀여운 사람들이라서 칭찬을 해주면 계속 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IFP 분들은 일단 귀찮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귀찮음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IFP 분들은 귀찮아서 카톡 답장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만약에 호감이 가는 상대방이라면 카톡하는 것도 좋고 전화하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아직 호감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카톡 답장을 보채고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그널이 온 상태가 아니라면 여유를 가지고 연락을 하면서 연락을 강요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IFP는 쉬는 시간에 많은 부분을 누워서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걸 공감해주면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IFP 분이랑 카톡을 하는데 IFP 분이 누워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어떻게 맨날 누워있어? 운동은 안 해? 나는 누워있는 거 진짜 시간 아깝던데,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면 IFP 분들은 본인이 나태하게 사는 것 같아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누워있는 거 진짜 너무 좋아, 나도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얼른 누워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IFP 분들은 잔소리나 훈수질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공감을 안 해주고 잔소리를 하거나 훈수질을 하는 사람들 정말 안 좋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 처한 IFP 분의 감정에 대해 공감을 해주시는 게 IFP 분들의 마음을 얻기 더 좋을 거예요. 만약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일단 공감을 해주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IFP 분들은 리액션을 잘해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대화할 때 잔소리나 훈수질은 물론 단답형에 공감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IFP 분들은 내가 말했을 때 리액션을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 선물 같은 걸 IFP 분들이 줬을 때 와 이거 진짜 센스 있다, 어떻게 이런 거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준다던가, 내가 받은 선물을 잘 가지고 있다가 뭐 일주일 한 달 뒤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이거 선물 너무 잘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리액션을 한다면 IFP 분들은 선물을 해준 것 자체에 보람도 느끼면서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IFP 분들이 당신에게 나 사실 그거 진짜 좀 불편했어, 이런 식으로 불편한 걸 얘기했다? 그거는 IFP 분이 굉장히 고심 끝에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용기 내서 얘기했을 때 왜 그걸 이제 말해, 그냥 진작 말하지,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IFP 분들이 싫은 얘기를 했다면 진지하게 공감을 해주시면서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다가간다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IFP 분들은 텐션이 지나치게 높은 건 또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만약에 IFP 분들에게 어필한다고 너무 억지 하이 텐션으로 대화를 이끌어 간다던가, 아니면 애초에 텐션이 너무 높은 분이라서 다 같이 있을 때 너무 엄청 활발하고 슈퍼 인싸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신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어요. IFP 분들은 슈퍼 인싸 분들과 있을 때 기가 빨려서 피곤해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친해지면 진짜 말도 많고 또라이 같은 기질도 많이 보이지만 정작 슈퍼 인싸들 앞에서는 조용해지고 기빨려 하기 때문에 적당한 텐션으로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IFP 분들은 그 특유의 잔잔한 웃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포인트에서 IFP 분들이 재밌어 하는지 이런 거를 기억해 두었다가 비슷한 걸 써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IFP 분들은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나에게만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상대방들에게도 예의 바른 언행이나 행동들이 나오면 그 사람 자체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소주잔이 깨져 있어요. 근데 사장님에게 바꿔달라고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숟가락에 뭐가 묻어 있는데 이걸 굳이 사장님 불러서 바꿔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새 숟가락 꺼내서 쓴다든지, 이렇게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행동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EFP분들은 센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추워서 팔로 어깨를 막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걸 캐치하고 담요를 가져다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을 마시려고 물잔을 들었는데 물이 비어있어요. 이런데 이걸 딱 캐치해서 물을 직접 따라준다든지, 이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또 이거를 너무 티나게 부담스럽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갑자기 아무 사이도 아닌데 둘이 길 가다가 차도는 남자가 가야지 하면서 자리를 쓱 바꿔간다던가,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센스는 티 안 나게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호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스킨십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흔하게 수작 부린다고 손금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핸드크림 발라준다고 핸드크림 짜서 막 이렇게 손에 잡는다든지, 이런 거 안 좋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FP분들은 먼저 밖으로 불러주는, 리드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EFP는 일단 귀찮음이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EFP분들을 먼저 불러서 약속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주는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특히 빈말로 그냥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언제 밥 한번 먹자, 뭐 다다음 주나 다음 주는 어때? 너 시간 편한 때가 언제야? 너 시간 괜찮을 때 맞춰서 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 약속을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선택지도 준다면 배려심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소소한 팁인데 EFP분들은 대부분 동물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EFP분들이랑 할 얘기 주제가 없으면 동물 얘기 같은 걸 주제로 대화한다면 대부분의 EFP분들은 동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대화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EFP분들은 조금씩 스며들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재밌는 건 밀당은 또 싫어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밀당 없이 표현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또 나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EFP분들에게는 아직 호감이 가는 상황도 아닌 시점에서 너무 부담스럽게 약속을 잡고 어필하는 것보다는, 아직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처에서 계속 얼굴을 보여주면서 눈빛으로 표현도 하고 계속 알짱거리는 게 중요해요. 이분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처에 계속 붙어 다니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어필하다 보면 어느새 EFP분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럴 때 밀당 없이 약속을 잡고 배려심 있게 표현하다 보면 EFP분들은 이미 당신의 연인. 안녕하세요, K연애입니다. 오늘은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유형으로 불리며 국내에서 4.3%를 차지하고 있는 ISTJ, ETJ분들의 연애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ETJ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ETJ분들 정말 마음먹기 어려운 극상 하드 난이도 유형이에요. 이분들은 일단 먼저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변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꽤 오래 노력을 해야 ETJ분들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연애를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애를 안 하고 혼자 지내도 외롭지 않고 할 게 많다고 생각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분들보다 외로움도 안 타고 더 연애하기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ETJ분들은 외형적으로 예쁘고 잘생겼는데도 솔로 기간이 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ETJ분들은 좋은 점을 봤을 때 가산점보다 안 좋은 점을 봤을 때 금방 식어버리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ETJ분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버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초반에 ETJ의 마음을 얻기 전에는 과도하게 접근해서 표현하고 잘해주는 건 좀 불편해할 거예요. ETJ분과 적당히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잘해주다가 보면 어느새 ETJ분이 당신을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할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ETJ분들은 평소에 루틴을 짜고 그 생활을 지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에 따로 시간과 돈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루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당신에게 다소 냉랭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그냥 관심이 없는 것 뿐이니까 지속적으로 근처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씩 잘해준다면 이티제가 조금씩 당신을 궁금해할 거예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티제가 뭐 시험 준비한다던가 중요한 일 하느라 바쁠 땐 무리해서 막 약속 잡고 말 걸고 이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공부 같은 우선순위에 놓인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이티제 분들에게 무리해서 연락을 하지 마세요. 이티제 분들에게 이렇게 최대한 근처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알짱거리려면 같은 관심사를 하는 게 좋겠죠. 다른 유형분들도 같은 관심사를 하는 게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이티제 분들은 특히 초반에 철벽이 엄청 심한 편이라서 같은 관심사로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면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올라온 ENTP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이티제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 질투한다의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당신이 조금씩 궁금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저기 잘해주고 다니면 이티제 분들은 당신을 궁금해하다가 아, 그냥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성으로서의 루트로 발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티제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챙겨주는 정도의 친절도 이티제에게만 집중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이티제 근처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어필했고 이티제 분과 이제 어느 정도 썸을 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티제 분들에게는 먼저 용기 내서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이티제 분들 먼저 확신을 줘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썸을 타면서도 뜨뜨미지근한 상태로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티제들에게 먼저 고백을 해주는 게 좋으며 고백할 때는 상대방을 떠보는 식이 아닌 내 마음을 먼저 확실하게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다가간다면 이티제 분들은 오히려 더 고맙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이티제 분들 ST 유형답게 감정적이고 징징거리는 사람들과 잘 안 맞는 편인데요. 감정 소비에 시간과 노력을 쓰는 것보다 대화하면서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티제 분들은 똑부러지고 객관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나태한 거 진짜 정말 싫어해요. 계획 없이 시간 막 쓰면서 나태하게 사는 걸 정말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티제 분들 앞에서 나태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티제 분들이 싫어하는 유형들이 꽤 있는데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극혐하고요. 무지한 사람 극혐합니다. 그리고 만나더라도 개인 시간은 존중해주면서 집착하면 안 되고요. 만날 때마다 남 뒷담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서 예의 없고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들도 정말 극혐하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피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티제 분들 썸을 타거나 연인이 되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편인데요. 이 잔소리도 이티제 분들은 속으로 몇 번 참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했을 때는 최대한 잘 수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티제 분들 본인이 잔소리 듣는 건 또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티제 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건 좋지 않은데요. 철저하게 객관적인 이티제 분들은 본인이 실수를 했으면 이미 본인이 자책을 많이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책도 했는데 똑같은 걸로 남들에게 한 번 더 쓴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티제 분들 은근히 외적인 모습도 많이 신경 쓰는 편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요. 은근히 얼굴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막 훈남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외모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다니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등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만약에 사귀고 있는 사람이 사귀고 나서 자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잔소리 폭탄입니다. 그리고 이티제 분들 소소한 데이트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막 초반에 사귀더라도 활활 불타오르는 뜨거운 연애 느낌보다는 애정도가 초반부터 끝까지 거의 한결같은 느낌이에요. 같이 영화 보고 노래 듣고 뭐 통화하고 드라이브하고 이런 소소한 데이트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티제는 집에서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티제 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당신과 같이 논다? 그러면 그건 이티제 분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티제 분들 루틴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서 갑자기 주말에 놀자고 하면 당신에게 호감이 조금 있는 상태더라도 바로 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아, 그건 생각 좀 해볼게 이런 식으로 둘러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루틴 깨지고 주말에 기빨리는 게 싫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티제 분들 특히 일요일에 막 사람 많은 장소 가는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잡을 때 조금 뜸들이더라도 당신이 싫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티제에게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아, 미안해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이러면서 비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게 더 빨리 풀리는 편이에요. 이티제 분들에게 감정 호소는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연입니다. 오늘은 만능 제주꾼 유형으로 불리며 국내에서 3.1%를 차지하고 있는 ISTP
이 팁분들의 연애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 팁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설명이 앞서서 일단 이 팁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팁의 이상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얘기지만 외적으로 이 팁의 이상형에 가깝지 않다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어필하기 어려운 유형이 바로 이 팁이에요. 안 그래도 이 팁들은 철벽으로 유명해서 이상형이라도 먼저 달 안 다가가는데, 이상형이 아니라면 정말 이 팁에게 이성으로 어필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팁에게 어필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적극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호감 표시를 해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좀 신경 쓰이면서 호감이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이 팁에게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팁들은 기본적으로 눈치가 빠른 편이라서 내가 막 무리해서 고백까지 하지 않더라도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챌 거예요. 이렇게 이 팁이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걸 눈치챈 상태에서 꾸준히 매력 어필을 하시면서 다음에 알려드릴 것들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팁에게는 절대 밀당을 하면 안 돼요. 밀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이 팁분들은 진짜 손절이 남들보다 빠른 편이라서 밀당을 하면 밀었을 때 그대로 쭉 미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 팁은 아무리 본인의 이상형이더라도 상대방이 미는 순간 정이 딱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팁에게는 절대 밀지 말고 지속적으로 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팁에게 신세를 지게 하세요. 이 팁은 기본적으로 신세 지는 걸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소개팅에서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고 신세 지는 거 없이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마인드로 손절하는 게 이 팁인데요. 본인이 신세를 지면 계속 신경 쓰이면서 그걸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팁을 자주 보려면 오히려 이 팁에게 신세를 조금 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팁과 엮이는 시간이 많아지고 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호감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번째가 이 팁의 마음을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건데요. 이 팁과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좋아하는 척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요. 이 팁은 진짜 눈치가 빠른 편이라서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어설프게 관심 있는 척 하는 거 다 눈치채는 편이에요. 여기서 가장 베스트는 이 팁이 좋아하는 취미를 당신이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좀 서툴러서 이 팁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게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서 이 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 소소하게 리액션까지 해주면 더 좋아하겠죠? 다섯 번째로 이 팁은 절대 귀찮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연락해달라고 징징거린다던가 감정적으로 잘 삐진다던가 대화할 때 이 팁에게 감정 구걸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 정말 너무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팁이 NF 성향과 안 맞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죠. 이 팁과 일단 친해지려면 이 팁에게 감정적인 공감을 바라기보다는 영양가 있는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팁은 은근히 따뜻한 말이나 섬세한 배려를 좋아해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감정적인 대화와는 좀 결이 다른데요. 이 팁은 본인이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말하고 섬세한 배려를 해주는 사람을 보면 본인과 다른 매력을 느끼면서 마음이 열리기도 해요. 생각해봐요. 이 팁 두 명이 딱 같이 있어요. 얼마나 좀 삭막하겠어요. 이 팁도 본인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다만 본인이 표현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일곱 번째로 이 팁은 어른스럽고 수준 높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이 팁의 외적 이상형이고 이 팁이 좋아하고 있던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수준 낮은 발언이나 무식한 발언을 하는 걸 보는 순간 정이 뚝 떨어지는 편인데요. 이 팁은 일단 본인들이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편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반대로 가볍고 약간 아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특히 어디 가게 들어갈 때 먼저 인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예의 바른 것도 좋아해요. 다음은 이 팁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들입니다. 일단 계획해둔 거 당일에 취소하는 거 진짜 정말 싫어해요. 이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만 효율충에 귀찮음이 심한 이 팁은 내가 귀찮음을 무릅쓰고 준비도 다 해두고 시간을 비워놨는데 갑자기 당일 취소를 때린다? 이러면 심한 분들은 바로 손절가까지 보는 편인데요. 만약에 정말 당일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변명하지 마시고 이 팁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덜 서운해요. 그리고 이 팁과 대화할 때 억지로 알맹이 없는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 진짜 안 좋아요. 이 팁은 자기 시간도 중요하고 효율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얘기도 없는데 본인 일상 보고하면서 매일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무리하는 것보다 본인 생활은 하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팁과 연애를 시작한다면 이제 시작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애정 표현해주면서 이 팁의 고집을 이해해주고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주어야 오래오래 잘 지낼 수 있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람들이지만 그만큼 또 매력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할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팁은 남자든 여자든 진짜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라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팁이 말하는 걸 내숭이나 양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팁은 불편하고 싫으면 직설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팁이 만약에 당신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한다? 그러면 그건 빈말이 아니라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이 팁 여자분에게 칭찬을 받은 거면 그거는 진짜 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안녕하세요, K연애입니다. 오늘은 선의의 옹호자 유형으로 불리며 국내에서 6.2%를 차지하고 있는 INFJ 인프제 분들의 연애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인프제 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프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눈치도 빠르고 사람을 볼 때 깊고 오래 보는 인프제 분들은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가다가도 말을 이쁘게 하지 않으면 팍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에게 반말이나 갑질을 한다던가,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배려심이 없는 말을 자주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인프제 분과 애초에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인프제분에게 호감을 사려면 말을 이쁘게 하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프제분들은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인프제분들은 남에게 피해주는 걸 정말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기준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하는 무단횡단도 인프제분들 앞에서는 마이너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근데 별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프제분들은 먼저 다가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인프제에게 친해지려고 먼저 노력하면서 다가와주고 공감해주고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인프제분들은 얼마 안 된 사이일 땐 호감이 생겨도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인프제 이렇게 두 분이 만나면 굉장히 서로 편안하지만 서로 다가가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인프제끼리 만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며 천천히 연애하게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인프제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방의 감정 호소를 잘 들어주는 편인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긍정 에너지까지 같이 소모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프제분들은 긍정적이고 마인드가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미래를 항상 그리는 인프제분들에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기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프제분들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데 항상 공감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프제분들은 어디 가서 공감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인프제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최대한 공감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프제분들 감수성이 풍부한 편인데요. 그래서 대화할 때 책이나 영화 같은 걸 함께 본 후에 감상평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냥 재밌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좋았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해준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 OST가 너무 내 취향이었다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프제분들은 제2성향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호의가 있는 행동이더라도 인프제가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자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아프다고 했더니 갑자기 집 앞에 서프라이즈로 약을 사온다던가, 이런 즉흥적인 행동 정말 안 좋아요. 인프제와 뭔가 약속을 잡고 싶으면 준비 시간을 주는 배려를 꼭 해주세요. 가령 집 앞에 가더라도 30분 정도 전에는 먼저 얘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 인프제분들은 귀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호감이 올라가는 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소품샵 같은 곳에서 함께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가장 베스트는 귀여운 걸 보고 있는 인프제를 내가 귀여워해주는 게 좋아요. 인프제분들 은근히 귀여움 받으면 좋아하는 편인데요. 인프제분들이 은근히 어른스러워서 사람들이 어른스럽게만 보지 귀엽게 보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 썸남 썸녀가 날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준다면 기분 좋아할 거예요. 좀 연관지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인프제분들은 성숙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딜 가면 어른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감정 공감 잘해주면서 어리광 잘 받아주는 언니 오빠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는 편이라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어리광 부리고 기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프제분들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뭔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에요. 인프제분들은 눈치도 빠른 편이라서 아마 거짓말 하시면 거짓말 눈치채고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령 약속 시간에 30분을 늦었는데 지갑 놓고
나와서 늦었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식보다는 그냥 딱 늦었을 때 솔직하게 전화를 하세요. 먼저 늦잠 자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인프제분들 다른 거 하고 있으면서 잘 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프제분들 은근히 생각이 진짜 많은 편인데요,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 하나도 계속 신경 쓰면서 생각하는 편인 인프제분들은 반대로 밝고 활기차면서 단순하고 약간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호감이 가는 편인데요, 원래 나랑 반대 성향에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프제분들은 항상 생각이 많고 복잡한 이런 나를 꺼내서 같이 놀아줄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즉흥적이고 배려심 있지만 활기찬 ENFP 같은 분들이랑 궁합이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제분들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무조건 칭찬해준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말 생각이 많아서 오히려 뜬금없이 칭찬하면 그때 당시엔 기분이 좋지만 이거 빈말인가? 하고 오히려 경계할 수도 있는데요, 인프제분들에게는 주로 외적인 부분에 대한 칭찬보다는 행동이나 말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기발하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했던 말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상대방이 했던 말에 대해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준다? 그러면 인프제가 더욱 호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인프제분들 은근히 의미 없는 대화를 지속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의미 없는 대화를 하면서 연락을 이어나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 시간도 방해받고 영양가도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프제가 의미 없는 일상 대화인데도 계속 당신과 대화를 이어간다? 그거는 당신에게 호감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에요. 호감이 없으면 인프제분들 의미 없는 대화하면 그냥 빠르게 끝내버립니다. 근데 인프제분들이 의미 없는 대화보다 더 싫어하는 게 바로 아는 척이에요. 사실 쥐뿔도 없는데 아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한다? 바로 손절 리스트에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분야가 나온다면 차라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인프제분들 재밌는 점은 초반에 오히려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답장이 늦을 수도 있어요. 카톡 같은 걸 할 때 인프제분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신경을 쓰면서 답변을 하느라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인프제분들 별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편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그냥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칼답을 하는데 썸남 썸녀에게는 답변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늦게 온다고 너무 막 고민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인프제분들 자기 목표가 뚜렷하고 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내가 잘 못하는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지식이 풍부하다? 그럼 바로 호감도 상승합니다. 인프제분들 은근히 외적으로 섹시한 것보다 뇌가 섹시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뇌가 섹시한 사람들과 가치관에 대한 얘기나 이런 깊은 대화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K연입니다. 오늘은 13.39%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MBTI 유형이자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으로 불리는 INFP, 인프피 분들의 연애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인프피 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프피 분들은 눈치가 빠르고 배려심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프피 분들은 본인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싫은 게 있더라도 속마음을 잘 얘기 못하고 싫은 부탁을 받았을 때도 거절도 잘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눈치 있게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인프피 분들은 먼저 표현해주는 걸 좋아해요. 인프피 분들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유난히 뚝딱거리고 심지어 굳어가지고 차갑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프피는 내가 먼저 좋아한다고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호감을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인프피 분이 당신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진짜 잘 웃어주고 장난도 잘 치고 스킨십도 편하게 한다? 그러면 그분은 인프피 분이 진짜로 찐 친구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런 경우에 끝까지 찐 친구로만 남는 건 아니고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프피는 지속적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표현해주는 걸 좋아하지만 오히려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걸 싫어하는 인프피는 약간 아직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잡고 만나자고 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났다고 해도 그 이후에 부담스러워서 손절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인프피 분들은 너무 훅 들이대면 놀라서 도망가기 때문에 천천히 스며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처에서 인프피 분과 함께 지내면서 오늘 앞으로 말씀드릴 행동들을 꾸준히 잘 지켜나가신다면 인프피 분은 점점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거예요. 네 번째로 인프피는 감성적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인프피는 약간 그 분위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봄에 벚꽃 구경하러 가서 돗자리 쫙 깔고 도시락 먹으면서 노래 듣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늦은 밤에 드라이브나 산책 같은 걸 하면서 감성적인 노래 들으면서 약간 센치한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던가, 약간 이런 감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프피 분과 안면이 튼 상태에서 이런 감성적인 분위기의 행동을 제안하면 호감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인프피 분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 드립이더라도 인프피 분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언행이라던가 이런 자존심에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는데요. 인프피는 그래서 본인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프피 분들은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가끔 고집 부리는 포인트가 생기면 그냥 져주는 게 좋아요. 본인도 대화하다 보면 점점 이제 내가 틀렸구나 이걸 알게 되지만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라서 이런 점을 캐치해서 그런 걸 존중해준다면 오히려 나중에 인프피가 당신에게 더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인프피는 본인과의 대화를 경청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친해지면 굉장히 말이 많아지는 편인 인프피는 가끔 너무 과한 걱정을 하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본인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인 ST 유형과 대화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팩폭을 너무 많이 하는 ST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는 말에 대해 공감과 위로를 해주면서도 조언을 할 때 아주 부드럽게 해서 현실을 조금씩 직시하게 도와주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 ST 유형들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팩폭을 할 때도 배려심 있게 하세요. 일곱 번째로 인프피는 칭찬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인프피는 진심 어린 칭찬을 한번 들으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유형인데요. 칭찬을 해준 사람이 누구든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지만 특히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칭찬을 해준다? 그러면 인프피는 며칠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좋아할 거예요. 인프피는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만약에 호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너 그 머리 반묶음한 거 잘 어울리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인프피는 최소 일주일 동안 반묶음만 하고 다니는 그 정도로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머리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칭찬을 안 해주고 별말이 없으면 또 그거 가지고 서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여덟 번째로 인프피는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낭만과 의리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인프피는 현실적인 타입은 아니라서 돈을 기분에 따라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인프피 분이 나에게 돈과 시간을 썼을 때 꼭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프피의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인프피의 호감을 사기는 어렵겠죠. 특히 평소에 인프피가 배려하고 있는 걸 알아서 캐치해서 이야기해주면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찾아본 맛집 와서 오늘 너무 좋았어. 역시 맛집은 너가 진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인프피의 자존심을 띄워주면서 고마워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면 인프피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그런 귀여운 사람들이에요. 아홉 번째로 인프피는 나에게 고민 상담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약간 인프피의 자존심도 올려주고 친해질 수 있는 팁인데 특히 그 사람이 잘 아는 주제를 캐치해서 그 주제로 고민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가볍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보드게임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야 너 보드게임 잘하는 것 같던데 나 보드게임 좀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한다면 인프피는 자신감 뿜뿜하면서 신나서 얘기하고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워질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인프피 분들 정말 귀엽죠. 마지막으로 인프피 분들은 친구 같은 관계를 좋아합니다. 약간 서슴없이 대할 수 있고 내가 장난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장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적절한 거리감이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주면서 인프피 분과 오랜 시간 편하게 지낸다면 어느 순간 그 인프피 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KN입니다. 오늘은 용이 주도한 전략가 유형으로 불리며 국내에서 3.7%를 차지하고 있는 INTJ, 인티제 분들의 연애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인티제 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티제 분들은 이상형이 딱 정해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외적인 부분은 당연히 잘생기고 예쁠수록 좋겠지만 그냥 얼굴이 배우처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알고 꾸미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잘 가꾸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얼굴이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인티제 분들도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연예인급 존잘 존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스타일의 흔남, 흔녀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인티제 분들은 연인으로 발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적 능력입니다. 인티제 분들은 본인들도 지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잘 하면서 남들도 잘 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상대방의 지적 능력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면 인티제 분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바로 정이 떨어져 버리는 편이에요. 이때 지적 능력의 포인트가 다른 유형과 조금 다른데요. 그냥 단순히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것도 물론 좋지만 인티제 분들은 내가 타인을 비웃을 만큼 엄청나게 지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모른다던가 지식이 조금 부족한다고 그냥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티제 분들이 극혐하는 포인트는 지식이 부족한 걸 본인이 느낀다면 조금씩 그 사람이 부족한 걸 습득하고 성장할 줄 알아야 하는데 몇 번이 지나도 그대로이면서 스스로 사과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극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그 실책을 반복하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노력하며 경험으로 여기고 본인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대처 방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티제 분들 밀당 같은 거 하면 진짜 쳐다도 안 봅니다. 좋아하는 티 팍팍 내면서 직진한다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가도 호기심이 생기면서 호감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인티제가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도 눈치 없이 그냥 계속 들이댄다면 인티제 분들 신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조심해주세요. 인티제 분들은 마음을 여는 과정이 조금 긴 편인데요. 인티제 분들은 궁금한 사람이 생긴다면 호기심, 호감, 깊은 호감, 그리고 더 깊은 호감, 그 뒤에 이제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더 많이 좋아한다, 그 뒤에 사랑한다입니다. 연인이 되더라도 사랑한다고 확신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인티제 분들 그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진짜 잘해주는 편인데요. 그래도 아무리 자기 사람이어도 일정한 어떤 선을 넘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손절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인티제 분들 무논리로 말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아무리 호감 있는 상태더라도 몇 번 그런 게 보이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편인데요. 만약에 말을 할 때 인티제 분들이 당신에게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래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당신은 이미 원아웃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너무 근거 없이 그냥 무논리로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인티제 분들 너무 차가워 보이는데 이분들 은근히 귀엽고 순수한 사람들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일도 잘하면서 선하고 순수한 사람이면 더 좋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욕설 자주 쓰고 민폐 부리는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노력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도 맞지만 어떤 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 매력에 더욱 빠지는 편이에요. 단 그렇다고 해서 재능 있어 보이려고 센 척, 있는 척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인티제 분들 센 척, 있는 척, 재능 있는 척, 뭐 잘하는 척, 허세 이런 거 진짜 극혐하기 때문에 인티제 분들 앞에선 좀 겸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티제 분들 대화할 때 솔직하게 말하고 돌려 말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논점과 흐름을 잘 파악해서 쓸데없는 말 안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 인티제 분들은 은근히 감성적인 편이라 자기 객관화의 늪에 빠지면서 뭐 우울해하거나 갑자기 삼천포로 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옆에서 현실적으로 인티제를 잡아주면서 조언까지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때 근데 너무 부정적이거나 디스가 아닌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티제 분들 이성을 볼 때 본인의 주관은 뚜렷하지만 꽉 막혀있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를 수용해서 자기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인티제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티제 분들 목적 의식이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책임감 없이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뭐 하면서 무책임하고 나태한 사람들 정말 극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티제는 본인의 일과 인생에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요. 이건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서 대화를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무조건 그냥 뭐 회피하려는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티제 분들 대부분의 비속어 안 좋아하는데요. 욕은 당연히 별로고 인터넷 은어 자주 쓰는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가벼운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인티제 분들은 행동, 말투, 대화 내용 이런 게 가벼운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나와 진지한 이야기를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약약강 스타일도 정말 싫어합니다. 반대로 예의 바르고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고 말 이쁘게 하고 내면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간혹 인티제 분들이 완벽주의에 무식한 사람 무시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잘못된 편견이에요. 인티제 분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흠이 적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무논리적이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교훈 삼아서 긍정적으로 발전하려는 사람이라는 것. 인티제는 이런 분들을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티제와 썸을 타고 있다면 인티제 분들 개인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안 좋아요. 인티제 분들 나에게 쓸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마인드라서 자꾸 간보고 썸만 오래 타면 컷당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썸은 후딱 타고 빨리 연인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하니까 인티제 분들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은근히 특정 포인트 하나에 꽂혀서 연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없는 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뭐 리더십이 있다든지 외적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잘 못하는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에게도 호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K연입니다. 오늘은 논리적인 사색과 유형으로 불리며 국내에서 6.2%를 차지하고 있는 INTP, 인팁분들의 연애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인팁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단 인팁분들은 얼빠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외모를 진짜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잘생긴 송중기, 박보검 이런 분들보다 자기 스타일로 잘생긴 게 중요합니다. 물론 꼭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인팁분들 연애할 수 있어요. 근데 일정 허들은 넘어야 이성으로 보이지, 나랑 아무리 잘 맞아도 외적인 일정 허들을 못 넘으면 인팁분들에겐 그냥 친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팁분들 은근히 남에게 쪽팔리는 거 싫어해서 옷 잘 입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요. 얼굴이 어느 정도 내 취향이더라도 패션이 완전 깬다? 한 번에 팍 식어버리기도 해요. 반대로 얼굴이 내 취향이 살짝 아니더라도 패션이 훈훈하고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게 잘 입는다면 호감도가 상승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팁을 좋아하는데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자기 관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동을 하고 옷 잘 입는 친구들과 자주 쇼핑하러 다니고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좋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당신이 인팁분이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그러면 인팁은 일단 당신에게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어필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 칼답을 하고 선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팁은 원래 먼저 선톡하는 경우가 정말 드문 편이거든요. 이게 정보적인 문의를 위한 선톡 말고 일상생활에 관한 선톡이면 인팁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거의 한 98%? 인팁분들 일상생활에 관한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경우엔 귀찮아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궁금하니까. 만약에 인팁이 당신을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좋아하는 정도라면 인팁분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인팁분들에게 사랑이라는 거는 비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도 당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당신에게 굳이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팁이 당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럴 때는 인팁에게 당신이 먼저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담스럽지 않게 인팁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인팁분과 같은 취미나 취향인 게 있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모임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같이 지내면서 그 취미에 관한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때 인팁분들과 친해지려고 얕게 공부하고 이걸 얘기한다면 인팁분들 금방 알아채고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 뭔가에 빠지면 진심으로 찾아보고 습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팁과 친해지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막 배워봤자 인팁분들에겐 전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얘가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러네 하면서 의심받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팁분과 같은 취미인데 내가 그 취미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다면 그냥 그 취미에 대한 질문 정도만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질문받은 인팁이 신나서 막 그 취미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인팁분들에게 연락이 늦게 온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인팁은 아무리 썸 타는 사이더라도 다른 것에 열중하고 있으면 읽고 답장을 안 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 안 읽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팁분이 만약에 당신을 엄청 좋아한다 이러면 물론 칼답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경우에는 칼답까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호감이 있다면 일상적인 톡이라도 꾸준히 이어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팁의 답장 시간이 늦는다고 이 사람은 날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팁분들 외모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능인데요. 근데 이 지능이 막 전문가 수준으로 높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랑 대화가 통할 정도의 지능이 구비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이 많다면 어느 정도 더 호감이 가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평균선의 지식만 있으면 인팁분들 엄청 막 똑똑한 사람만 사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범하게 지식만 갖추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인팁분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솔직함인데요. 인팁분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아주 큰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를 비교적으로 쉽게 해주는 편이에요. 특히 인팁분들은 먼저 좋아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인팁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밀당이에요. 인팁분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썸 타는데 밀당하면서 머리 굴리는 거 보이면 정말 순식간에 정이 떨어져 버리는데요. 오히려 귀엽고 순수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팁분들과 이미 썸을 타고 있는 관계라면 인팁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게 좋아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인팁분들의 감정도 점점
점점 얕아질 거예요. 그리고 인팁분들 재밌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요. 인팁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이 위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트 있는 사람을 보면 호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너무 인싸는 싫어해요. 인팁분들 진짜 쉽지 않죠? 그리고 인팁분들은 썸을 너무 오래 타면 안 좋아요. 초반에 호기심이 왕성한 인팁분들은 너무 썸이 오래 지속되면 호기심을 잃고 친구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데요. 보통 썸은 2주에서 6주 정도 안에는 쇼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팁분들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인팁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일상 보거나 애정 표현 같은 걸 너무 바라지 마세요. 특히 인팁이 하는 취미활동 시간에 간섭하고 집착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팁에게 일상톡은 정말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숙제처럼 뭐 출근할 때 나 출근했어 이런 거 얘기해주는 거 인팁에게 바라시면 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인팁분들과 연애를 할 때는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연히 서로 다른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유형들은 연애를 하면서 이 다름을 서로 조율하고 바꿔간다면 인팁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연애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니까 고쳐달라,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한다면 인팁은 당신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